안녕하세요. 머니맨 부동산 오늘 토지편으로 인사드립니다. 굴3 대책이 시행이 된 지 반년이 거의 다 지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금 많이 어려운데요. 6년 만에 최악의 거래 한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주목할 만한 이슈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죠.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는 다음 달까지는 치열한 눈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치라는 것도 사실은 실력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또 눈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랑 1시간 또 알찬 시간 함께 하시면서 눈치도 또 투자실도 많이 불려가시는 또 1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토지편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SNS 경로 통해서 저희랑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8번입니다. 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저희랑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쪽지나 게시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꽃샘추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아주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황사도 긴 황사 기간을 지나서 좀 잠깐 맑은 하늘 보여줬는데 다시 지금 꽃샘추위가 오면서 또 황사도 함께 이렇게 오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또 잘 견디면 이제 벚꽃놀이도 가고 이제 꽃놀이도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추위가 많이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추위가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월, 5월 달에 공시지가를 확정을 하고 나면 보유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격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기준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정부 기준으로 잡으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기준의 최대 7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시지가가 내년에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아파트 시장 추이가 조금 어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기조를 받는 거는 4월, 5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나고 나면 세금을 내고 나면 내는 타이밍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놔야 되나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겨울이 좀 더 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또 세부담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신규 투자자분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시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뜰날 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럼요.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지방 세미나를 상당 기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투자자분들 이렇게 대면하시다 보면 가장 최근에 와닿는 게 어떤 걸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공시지가를 이미 통보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나 어떤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토부에게 신청을 다시 해라. 이의 신청을 해라 하지만 잘 안 받아지더라. 과거에는 좀 받아졌는데 이번엔 좀 안 받아지더라. 어렵겠죠.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몇 개월째.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약 받으신 분들. 청약. 저쪽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쪽 경상 남북도 쪽, 또 뭐 일부 분들은 이 수도권, 경기도권의 이남 쪽으로나 북구 쪽으로도
지금 청약 시장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지금 피들이 좀 자기네들은 이렇게 들어갈 때 청약이 아닌 피 주고 좀 들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마이너스 피를 하더라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정도군요. 정말로 네. 이거를 입주 시간까지 갖고 가야 되나 여기서 입주를 포기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실감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계신지 체감이. 네네네네. 네. 이 기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감안을 하고 네네. 저희가 또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지방 세미나 마무리가 되셨나요, 대표님? 아니요, 저희가 남아있어요? 다음 주 마무리 네. 다다음 주까지 예, 마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번에는 세미나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은 네. 일산 쪽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화정역 근처에 보시면 화정 우경 아트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극장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네, 2층에서 세미나 하는데 네.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성동구죠. 핫한 지역 왕십리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왕십리 역사 디노 책 컨벤션 7층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와서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부동산은 좀 장기 투자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의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일산과 왕십리로 넘어갑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에 저희가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짚어드릴 텐데요. 송병현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실제로 지금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뛰기 시작했고요. 2015, 16, 17, 18년도 9.13 정책 이전까지 아파트가 계속 뛰었다. 그런데 이쪽 고양시, 특히나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쪽의 동구나 서구, 특히나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값 뛰니까 우리도 한번 좀 뛰어봐야지 않겠느냐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뛰었다. 일기 신도시 개념으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만들어진 일산 신도시 앞으로도 뛰겠느냐?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 겨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산 신도시 기준으로 봐서 덕양구 기준으로 잡으면 1,130만 원 정도 중간 아파트 가격대고요.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1,150, 서구 같은 경우는 1,100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듯 안 떨어지는 듯 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이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앞으로 저 떨어지겠느냐 오르겠느냐 이거는 실제로 오르는 기조는 좀 약하고 떨어지는 기조는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상태 현상 유지를 좀 유지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간 아파트 가격은 참고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킨텍스 주변에 그 현대백화점 그 주변으로 해서 한류월드가 들어서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약시장이나 입주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서구나 동구 시장을 끌어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잡고 있는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서구나 동구 아파트는 좀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에 지금 공급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은평구죠. 은평구에 뭐 향동지구, 그 다음에 가재울지구, 수색지구,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구산동 쪽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고양 원흥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고 있고, 삼송도 입주 시기에서 이제, 형성시장, 주거지 형성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산 신도시가 좀 가격 오르기는 힘들다가 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농곡역과 대곡역 사이에 능곡,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기조가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GTX A로선이 이번에 예타 없이 통과가 되면서 함께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GTX뿐만이 아니라 KTX가 스타트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능곡과 대곡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능곡역 주변, 능곡지구 같은 경우는 능곡 재정비 특수구역에 대한 사업 인가 총회가 다음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GTX A로선 같은 경우는 2030년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중장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에 호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함께 아파트 시장이 많이 꺾였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시 조금 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규제에 의한 아파트 가격이 뛰는 시장이 좀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지역이 규제가 풀린다든가 혹은 주변 지역, 근접 도시의 규제가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그 규제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외곽 쪽으로 빠져주는 구조. 과거 형태로 보면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 청약 요건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 이런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빠지는 오히려 천안이나 아산, 경기도권에 좀 가까운 지역들, 세종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가격 반등에서 올라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주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들은 오르는 시장도 있더라. 희망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벌써 3만 부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저력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올 여름 땡볕만 좀 피하면 3, 4분기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 후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2020년 또 총선이 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의한 부분보다도 경기 기조 혹은 지금 정권이 움직여주는 총선에 의한 어떤 정책 희대 희망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동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2020년 초부터는 상승 기로를 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 정부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아파트 값을 잡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갭 투자 과거에 많았죠. 그래서 갭 투자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구조로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잡으면 약 한 50% 이상이 갭 투자로 움직이더 있더라. 그 근간은 전세 세입자를 그대로 또 앉으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세력들 갭 투자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의 매매 시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호가 시장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안 나온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 혹은 지금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물량들을 좀 내놓는 이런 시장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세 물량들이 초동에 좀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올 여름 상반기까지 끝나고 나게 되면 2019년 올해 3, 4분기, 4, 4분기 등 실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래서 수도권 시장이 아파트가 이제 좀 안정화가 아닌 상승기로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갭 투자 추정주택 보증 승계 현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승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의 기준으로 잡으면 10채 중에 한 7채 정도가 전세 물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털어내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보아야 할 곳이 성동구 같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개발 스타트를 북구 쪽에서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성동구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는 용산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군자 쪽으로 해서 광진구가 또 함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밑에 쪽으로는 강남에 이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올 후반기부터는 아파트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떻게 보면 올 여름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시장을 나타낸다면 내 집 마련에 어떤 기회가 오지 않는 기회가 오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장을 지켜보는 시장, 그 다음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발빠르게 시장을 둘러보는 시장도 올 여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을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시청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가 1대1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48번 저희 방송 말미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서서 매도하시는 분들보다는 매수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매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5월까지 좀 지켜보는 이런 시장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무거워진 다음에 내놓겠죠. 내놓는데 그 내놓는 시점이 한 여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게 그렇죠. 되면 네. 내가 사는 가격이 적정선인가를 조금 판가름을 따져보셔야죠. 한번 따져봐야기 때문에 네. 다리품을 좀 많이 판 만큼의 내 재산 증식이 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저기 발품 팔기 싫으시면은 대표님한테 가시면 되는 거죠. 세미나장으로 그럼요. 네네. 달려가시면 네, 어느 지역이든지 오케이입니다. 다 저희가 봐드리니까요. 네. 아마 발품 파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 세미나장에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왕십리와 일산에서 네,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일정과 시간 꼼꼼하게 체크해 두셨다가요. 또 세미나장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화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립니다. 대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수고도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거기에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요? 네, 가지고 계신 네,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당진시 네, 신평면 네, 구주소로는 금천리 네, 841-5번, 네. 또 2번, 또 8번 그렇게 세 필지입니다. 841-2번, 841-5번, 그리고 841-8번 맞으시죠? 841-5번, 네, 또 841-2번, 네, 네. 또 841-8번. 네, 이렇게 세 가지 얼마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2003년 5월 달에 샀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한 17년 정도 예. 들고 계신 상태. 그때 거기서 그 땅을 사서 네. 그 연립주택을 지어서 이제 시골에 나가서 몸이 안 좋아서 좀 지어서 임대하고 또 팔고 그래서 저 살으려고 갔는데 그러셨어요? 네. 예, 제가 그냥 그 토지 계획인가 뭐 그걸 못 떼보고 그냥 바로 사가지고 예, 예. 가서 설계사무소에 가니까 그냥 자연 녹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 필지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 못 짓고서 여지껏 그냥 자연 녹지 풀리기를 기다렸는데 안 풀리네요. 그 시청자님 여기에 지금 연립주택 못 지으시면 여기 근처에 사시긴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살면서요. 네. 예전 몸이 병원에를 자주 가야 안 돼가지고 좋으셔서 예. 작년 2월 달에 시흥으로 좀 우선 집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쪽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생기신 상태에서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예, 저 팔 수 있으시면 팔았으면 하고 그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못 지으셨어요. 집도 못 지으시고 네, 맞습니다. 하니까. 자연 네. 녹지는 개발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구조가 연립주택을 한번 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연폐율, 용적률은 자연 녹지 상태는 좀 낮다. 20에 100%이기 때문에 조금 건폐율 20, 용적률 100%.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땅 기준으로 봤을 때 100평 기준에 20평 정도만 건물을 안 칠 수 있고요. 용적률 100%니까 100평 정도의 건물을 안 칠 수 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연립 짓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땅의 가치 상승으로는 전혀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좀 어떤 호재를 조금 나타내자면 호재가 있나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서 내려오는 서해 내륙 제2 서해안선이 좀 내려올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개통까지는 2022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 늦어지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한 3년 반, 4년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라인하고 똑같이 해서
전철 라인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서해 복전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반적으로는 복복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로 지나가는 이게 이쪽에서 또 이렇게 서산 당진 쪽으로 빠지는 구조. 네. 그다음에 이 밑쪽으로는 세종까지도 계획을 지금 물론 이제 장기전이겠지만 내려가는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 내륙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기 밑으로 평택에서부터 네. 부여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해 네네네. 주셨던.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위치 고속도로, 좋은데요? 네. 고속전철, 서해 지금 서해안선으로 빠지는 네. 전철, 네. 고속도로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조에 굉장히 근접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 단위지만 금 단위로도 바뀔 수 있는 저력과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주변에 역이라도 하나 쓴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빠지면서 IC가 하나 빠진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땅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때는 연립 어떤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땅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팔아도 전혀 손해가 없다. 그래서 네. 지금 보유하신 기간을 한 16년, 17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3년만 꾹 참고 가져가시면 연립 지은 것보다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는 땅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긴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시장 기준으로는 지금까지는 차익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투자 목적대로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모든 투자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네. 기다리는 타임, 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만 기다리면 건축 행위를 않고도 이 땅이 황금 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이쁘시다. 만약에 매도 시점을 생각하신다면 3년만 기다리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통호재 만발이고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이쁜 땅을 네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기다린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 같으세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한 3, 4년 네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요것만 조금 참으셨다가 굉장히 좋은 또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첫 진단부터 저희가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네네네. 했는데 이게 예상됐던 그 경로에서 벗어났지만 중요한 건 결과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는 더 좋을 결과가 것 중요하고요.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교통호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건물 하나 지어봐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제가 항상 방송을 잘 보시면 지어야 할 곳이 있고 짓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해 네네. 주시는. 이곳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발생됐죠. 네. 이 얘기는 주변 도시로 사람들이 순환이 잘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이쪽도 순환형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 순환형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건물 지으면 낭패를 봅니다. 오히려. 네네. 네. 오히려 거점형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건물 지어도 좋지만 순환형 도시 개발 같은 경우 땅값 기조가 올라가실 때 그 틈에 손 한번 놓고 빠지시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연립 안 찍길 잘했네 이러시겠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들으시면서 네네. 네, 아주 좋은 결과 나오실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저희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저 2015 가면 네, 83-1이거든요, 원물이. 네, 네. 근데 그 집이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왜 파실 수도 안 파실 수도 없는 상황이세요? 내놓으면 또 잘 안 나가고 안 또 나가서. 안 팔자니 저 와서 봐도 그냥 네. 왔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그냥 놔둬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전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거기가 거래가 없어서 팔지를 그래서. 못하고 계신 상태시군요. 네. 그렇지만 팔고 싶은 마음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시청자님? 그래서 이제 네. 중에 음. 팔 수 전망이라도 좀 있으면은 들어보고, 그냥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네. 답을 좀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좀 시원한 느낌은 안 드는 땅입니다. 그래요? 네. 땅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 다 똑같은 땅 아니고요. 또 같은 동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로 하나 차이로 가격이 천차만별일 다르죠. 수도 네. 있고요. 비싸다 싸다 이 개념 기준으로 보면 그 땅이 품고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땅이 품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는 구조로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논밭보다도 좀 더 비싸게 혹은 오를 것이다는 희망을 좀 품고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 땅 같은 경우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수도권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갔을 때 건축물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근간은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매도를 꼭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이게 값어치가 좀 나오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매수자를 찾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길게 갖고 가게 되면 네. 오히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보다도 못한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물은 이미 조금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보수는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축사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권으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축사가 있지만 땅값과 함께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큰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가 발생이 돼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없었지만 너무 장기간 평탄한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지금. 미래적으로 갔을 때도 네. 큰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계획관리 땅이라고 해서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구조로 사시지 않았을까,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땅의 성질, 그러니까 논이든 밭이든 계획관리 지역이든 주거지든 아무 상관없다. 땅을 투자하실 때는 주변에 호재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미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냐. 미래 가치라는 얘기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많이 왕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구나. 거점지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뭐 지금 너무 급하게 파시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을 거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 가을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장을 한번 다시 노려보는 이런 타이밍도 중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저는 듣다 보니까 너무 좀 급하게 빨리 팔아야지 하시면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것 같고 여유 있게 좀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이때 정도만 나도 팔 수 있겠다 싶으실 때 조금 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완전 막 긍정적인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네. 너무 급하게 또 움직이시지는 않도록 저희가 조금 도와드린 것 같아서 네. 네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천은 또 SK하이닉스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궤적들이 SK 많고. 하이닉스가 지금 그 용인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네, 지금 의향을 기업 입장에서는 의향을 확실히 밝혔고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지자체나 혹은 네. 국토부에서 오케이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신 다음에 하더라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격대가 계속 많이 뛰어서 올라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네.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특정 지역들은 아파트 시장, 강남의 아파트 두세 채 사는 것보다 그 차익 효과가 더 큰 지역도 있지만 값어치가. 반대로 장기전으로 좀 묶이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보상 타이밍, 보상이 끝난 타이밍, 네. 확장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위치입니다. 위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보상지 안으로 들어가느냐, 보상지 바깥쪽이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조가 순환형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거점형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실 때는 개발 기조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안쪽이 아닌, 수용지가 아닌 바깥쪽이라면 2km 이내의 토지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개발 기조가 확정내는 거 플러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개발에 따른 수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개발 기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머무르는 구조냐, 사람이 빠져나가는 구조냐까지 좀 더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들은 제가 잠깐 조금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던 요건에서 많이 좀 빠져져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여주고요.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용인시로 가는 이런 구조지만 뭐 공장이 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장돼서 더 커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저쪽 특정 지역 구미를 좀 들 수 있거든요. 네.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군 자체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교통의 호재, 그 다음에 인력 수급.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인력 대한민국 수급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다 있다 보니까. 거주하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동종업체들의 어떤 클러스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군이 구조.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네네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구조라면 경기도 이천에서는 사업군 자체가 타 지역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사업군을 유지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팔라고 하지 마시고 걷어들였다가 네. 가을 정도 되면 이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금 나올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개발 기조가 나오는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올 가을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내년에 또 총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선 직전 혹은 내후년에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더 시장이기 뒤로 때문에 보셔도 넉넉하게. 너무 급하게 그것만 토지를 하시면 매도하겠다는 마음만 좀 네. 누르시게 되면 절대 손해보는 시장은 아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분한 대응 필요할 것 같고, 앞선 첫 번째 시청자님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님 모두 다 장기전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 말씀하신 요건에 많이 충족이 되느냐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값어치가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렇죠? 네네.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이 요건에 많이 충족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으실 것 같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저희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네, 경기도 평택시 네, 군문동 네. 356-6 356-6번지. 예, 네. 거기 나대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이거를 사신 지가 언제쯤에 사셨어요? 9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을 사신 네, 건가요? 예. 네. 실은 거기 건물을 올리려고 네.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임대료 받으려고 아, 임대 수익 했던 거예요. 내시려고요? 같이 살면서 네, 저기 하려고 했던 건데 네. 뭐 30분이 못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건축을 될까. 안 하신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예, 나대질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네, 이분 저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계획이 조금 틀어지셔서 그냥 손 놓고 네. 조금 기다리신 상태가 길어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이제 평택은 제가 자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럼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미군부대 내에서도 지금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에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건 맞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일단 대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주거지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다. 현재. 네. 그래서 건물의 시장이 아니라 당분간은 토지의 시장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럼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뛰는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신 지역의 땅은 토지를 사셨거든요. 근데 토지가 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 기조의 주변에 건물들 시장이 꽉 들어차 있는 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 가격은 산 것 대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사업 목적으로는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건상 안 지으셨다면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분도요. 네. 그래서 지금 건물의 시장이 한참 물어있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지금 보유하신 기간으로 2010년 정도에 보유를 하셨다면 10년 전에 이 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논밭을 샀다면 네. 가격대가 좀 더 많이 올랐지 않을까. 어. 투자의 요건,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미 우리 시청자님은 10년 전에 이미 건물의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왜?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땅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땅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시장에 들어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을 안 앉혔지만 건물을 사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택시장은 건물의 시장이 뜨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많이 쏟아지고 토지의 시장이 뜨는 시장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물을 안 지신 거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가까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로 땅을 갖고 있으면 호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타 지역보다는 많이 오를 겁니다. 오르겠지만 건물을 올리게 되면 땅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땅이 처진다, 무거워져서 터지니까 땅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건물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근접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 오히려 구도심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관리 지역들도 주거지로 막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거지 시장이 더 커지는, 건물 시장이 커지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안 지신 거 정말 잘했고요. 올리는 게 메리트가 전혀 없네요, 네네네. 지금은. 만약에 건물을 지신다면 꾹 참고 3년만 더 기다리시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거를 지금 갖고 가시기는 좀 무겁다면 네. 조금 차라리 융자를 좀 받으신 다음에 네. 그 자금을 주변 토지 시장으로 좀 논밭으로, 오히려 시야를 좀 넓혀서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의 시장만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토지 시장 잘 못 봅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을 본다고 하면 이미 이렇게 개발 기조의 계획이 잡혀진 지역들.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출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네. 상향 조정해준 이런 토지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시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상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구조, 개발 기조로 갈 수 있는 현재의 토지 저하되어 있는, 그러니까 출신이 좀 낮은 네. 토지가 오히려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시장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네, 논밭이 저평가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네네. 뭐 융자까지 얘기해 주실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이 평택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요. LG전자, 네. 삼성전자, 미군부대, 황해 경제자유구역, 또 한 가지는 평택항, 군부대 기준으로 잡으면 미군도요, 단순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군, 해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일자리 창출로 50만, 60만 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경기도권에서도 평택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유하신 땅 위치로 봤을 때는 구도심권 안에 상업지 주변에
주거 단지에 들어있는 땅이거든요. 교통편으로도 지금 손색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안 치는 것보다는 한 3년 정도만 있다가 건물을 안 치게 되면 땅값도 굉장히 가보여지면서 날아갈 듯이 뛸 것이고요. 네, 네. 건물도 임대 시장이 됐던 분양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미분양이나 미입주가 안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개발 기조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이것도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밍 조금 길게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평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워낙에 저희가 자주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또 고민하시는 지역이기도 하고 평택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9년 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지역에 삼성전자 들어오고 LG전자 들어오고 그 위쪽으로 비전동 뭐 서사벌지구 세교지구 하면서 개발 기조를 가겠다라는 전제. 물론 이제 용의동 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딱 가서 논밭을 사실은 그때는 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서 논밭을 사라고 하면 못 삽니다. 너무 호흡 그렇죠. 이 논밭이 이렇게 변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마 9년 전에 논밭 시장도 봤겠지만 이미 계획 구조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아마 선택을 네. 땅의 화장이 좀 끝난 상태. 그래서 그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놓은 예쁜 얼굴보다도 그 마음을 좀 보듯이, 그죠? 화장 지우고 나면 못 알아볼 수도 갑자기 있잖아요. 또 화장빨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기가. 지금 네. 맞네요. 예. 지금 사신 이 땅 같은 경우는 화장이 좀 끝난 상태. 그래서 그 깊은 네. 마음을 내면을 좀 보지 내면을 보지 못했지 다행히 않는가. 내면도 아름다운 네네. 것 같아서 네네, 다워질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네네. 좀 기다려 보시면 역시 또 좋은 결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마지막 분 될 것 같은데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계셔야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화성 병점 진안동 쪽에 화성 병점이요? 예, 예. 그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있는데 네. 좀 한 2천만 원 정도 내려갔었어요. 네네. 가격이요? 예. 예.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지 몰랐어요. 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예. 계신 거군요. 네, 지금 이 주변에 생활권이신가요? 예. 이 주변이, 청자님? 예, 아니요, 그냥 네. 그 근처에 투자?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매수 괜찮을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예. 대표님 어떨까요? 지금 아직 안 사셨어요? 제가 뭐 네. 특정 지역을 제가 표시는 안 나타내고요. 지금 병점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통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호재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쪽에서 나오는 지금 1호선도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GTX 라인도 뭐 가까운 쪽으로 더 좀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구조를 또 띄고 있고, 예. 지금 수도권에서 수도권 경절철이 이쪽으로 좀 지나가주는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으로 또 고속도로 지나가는 이런 구조, 여러모로 지금 봤을 때는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병점 일대의 아파트값이 뛰는 시장은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이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었고요. 영통구 일대에 또 아파트값도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 동탄도 당분간 좀 힘을 내다가 동탄 이쪽에서 잠깐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 형태를 띠고 주춤한 있었기 상태? 때문에 네. 조금 빠졌으니까 이 타임에 사는 거 좋지 않겠느냐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가 2000년 중반 정도, 네. 초중반 정도 공급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세대도 좀 큰 세대는 네, 아니고. 뭐 큰 네. 세대는 아니지만 중간급 정도는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파트 기준으로 봤더니 14년, 1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로 한번 노려보셔라. 그래서 2020년 내후년부터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 목표로 지금 공급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로 공급된 물량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실제로 여기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이시라면 더더욱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공급되는 기준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 입주 물량들이 주변에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그 아파트 바로 반대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밭들이 지금 개발 기조로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논밭들이 개발 기조로 간다? 그 얘기는 공급 양들이 많아진다. 많아졌을 때는 기존에 있던 또 오래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조금 가격대가 빠져주는 인기가 구조. 더 없어질 것 네네. 같고. 네. 반대로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개발 기조로 가고 교통 호재가 발달 어떤 더 유리한 곳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 호재를 반영을 좀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이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장도 노려볼 만하고요. 네. 청약 시장을 타이밍을 만약에 못 들어가고 놓쳤다면 기존 물건들을 좀 사시는 게 오히려 장기전 자금을 봤을 더 때도 추가하시더라도 새 맞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네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한 2억 전후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4-5채 사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대 놓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에서 차익이 빠지게 되면 수익은 나나 차익이 빠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또 지금 14년, 15년 차의 아파트라면 들어가면서 시설 개보수도 많이 해야 할 하셔야 거고요. 되고.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투자라는 건 분명히 투자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 아파트, 네. 뭐 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겠지만 아파트 수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 아파트가 훨씬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직 사지 않으신 상태니까 조금 더 구매에 당기는 마음에 드시는 그 아파트나 지역 있으시면 그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전화 주세요, 선생님. 예, 네. 다른 게, 양호, 내 안에는 어떤가요? 네, 다른 지역도 보시는 데가 있으세요? 아니요, 같은 동네 근처에서 한 2km인가 아, 다른 아파트세요? 예, 네, 이름 다시 한번 병정역 알려주세요. 근처인데요. 양우 내 안에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병점역 반대쪽으로는 논밭이 있습니다. 논밭이 있는 주변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상업지, 주거지가 들어온다. 이게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km 쪽 떨어진 데 매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대는 조금 시선을 넓게 보시면서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에게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 또 투자처가 생기시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서니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계속 뭐 보는 쪽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맞습니다. 투자자 네네네. 입장에서는. 근데 네. 지금 그 보신 지역에서 막 2km씩 갈 필요 없고요. 그 보신 지역에서 철길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하.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네네네.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아마 적극적인 또 참고하셔가지고요. 또 아마 좋은 투자처 물색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이 저희 금방 갔네요. 네. 네.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금 뭐 근간에 서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떨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서서 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저랑 이렇게 토킹식으로 또 네네네. 마주 앉아서 한번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렸으니까요. 더 궁금한 점 저희가 오늘 많이 못 도와드렸네요. 네, 전화 놓치신 분들은 세미나장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